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혈당이 너무 안 잡혀서 결국 인슐린 주사 맞으셔야 합니다. 약을 최대로 써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 이 영상을 찾아오셨다면 지금 얼마나 막막하실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30대 여자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고용량 당뇨약을 복용하고도 당활수소가 10.4%까지 치솟았고요. 발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는 인슐린 치료를 권했지만 이 환자분은 인슐린 대신 한약적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활수소가 6.2%로 안정되었고 먹던 당뇨약을 전부 끊었고요. 발저림과 불면증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당뇨약을 늘려도 혈당이 안 잡히는 이런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인슐린으로 넘어가고 누군가는 당뇨를 졸업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의 핵심은 췌장입니다. 지쳐버린 췌장을 되살려 몸이 스스로 혈당을 잡게 만드는 구체적인 의학적 경로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잡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췌장 베타세포의 점진적인 손상입니다. 5,000명 이상을 10년간 추적한 영국 UKPDS 연구와 NEJM에 실린 어댑트 연구를 살펴보면 당뇨 진단 시점에 이미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은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이미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후의 흐름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대규모 추적 관찰 논문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췌장 기능은 명확히 3단계의 주기를 거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진단 후 4.2년까지는 치료 개입 시 췌장 기능이 연간 3.3%씩 증가하여 개선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회복기입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20.9년까지는 매년 3%씩 기능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가속 퇴화기로 넘어갑니다. 이 흐름을 모른 채 혈당 수치만 강제로 낮추는 약물에만 의존한다면 특히 췌장을 직접 자극해서 인슐린을 쥐어짜는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약은 지친세포의 고갈을 더욱 앞당깁니다. 외부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주입해도 몸은 더 이상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네 라고 판단해서 췌장세포의 활성을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인슐린을 만들 세포 자체가 사라지면서 또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을 늘려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시작은 지금 내 췌장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당활수소는 3개월 평균 혈당 결과지일 뿐 췌장의 체력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수치가 바로 시펩타이드 수치입니다.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1대1로 함께 분비되는 물질이고요. 췌장의 실제 인슐린 분비 능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70대 이땡땡님은 당뇨약 한 알로 당활수소 5.8%를 유지하며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펩타이드 검사 결과는 0.34, 췌장 기능이 고갈 직전 상태였습니다. 췌장 기능을 보존하는 한약적 치료를 10개월간 진행한 결과 시펩타이드는 정상 범위에 가까운 0.93까지 회복이 되셨고요. 10년간 복용하던 당뇨약도 전부 끊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환자분은 3년째 당활수소가 5.7에서 5.8로 당뇨 전 단계였는데요. 식후 등 통증으로 췌장 초음파, CT, MRI까지 찍었지만 형태학적으로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펩타이드 기능 검사 결과는 0.2, 고사 직전이었죠. 원인은 오랫동안 지속한 극단적인 저탄고지 식단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간 췌장 기능 회복과 그리고 균형이 잡힌 식이 관리를 병행한 결과 시펩타이드는 0.47로 조금 증가했고요. 등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췌장의 형태가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췌장의 기능 검사를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적의 결정적인 차이는 증상인 혈당 수치만 억누르느냐 아니면 혈당 조절 장치인 장기 내부의 불균형을 해결해 대사 자생력을 키우느냐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을 간, 심장, 소화 기능 저하에서 찾습니다. 간에 이소성 지방이 쌓이거나 피로가 누적이 되면 밤사이 포도당을 과도하게 방출해 공복혈당을 끌어올리고 스트레스로 심장에 열이 쌓이거나 소화장애가 겹치면 코르티졸 분비가 늘어나서 식후혈당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61세 또 다른 남성 환자분은 당활수소 12%로 진단받은 후 극심한 발저림과 함께 하루 13알의 양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간 수치는 경계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하루 소화제 6알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심장 안정과 간 기능 그리고 모세혈관 순환 보강 중심의 치료를 14개월간 진행한 결과 13알의 양약을 단 한 알도 남김없이 모두 다 끊었습니다. 당활수소는 5.6%로 안정되었고요. 발저림은 90% 이상 사라졌고 간 기능 검사 수치인 AST도 30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처방의 효과는 국책수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이형 당뇨 환자에게 6개월간 혈당 개선탕을 투여한 결과 극한 체중 감량 없이도 당활수가 평균 8.85%에서 7.01%로 낮아졌고요. 간기능 검사 수치인 GGT는 약 25% 감소했고요.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실제 당뇨를 졸업한 환자 208명의 데이터에서도 연령과 유병기간에 관계없이 평균 5개월 만에 복용하고 있던 당뇨약을 모두 끊고 당뇨 관해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정상 체중과 저체중의 마른 당뇨 환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과 굶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6세 남성 환자분은 당활수소 11%로 진단 후 식사를 무리하게 제한해서 72kg에서 60kg까지 감량했지만 소화기 더부룩함과 야간요, 그리고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마른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예비력 자체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췌장 저하형 체질인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굶으면 근육부터 분해되고 당을 소모할 근육량이 줄어서 오히려 혈당이 더 쉽게 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환자분께는 반대로 소화와 간 기능을 보강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 3끼 한식 위주로 정상 수준까지 늘리고 밤 11시 취침 습관을 교정해드렸습니다. 밥을 든든히 드셨음에도 6개월 만에 당뇨약 3알과 고지혈증약을 모두 다 끊었고요. 5.5%로 안정되었고 체중도 건강한 근육량 위주로 63.5kg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61세 환자분도 5년 된 당뇨에 극심한 위장장애와 공황장애 증상을 동반하면서 시페타이드 수치는 0.77로 저하되어 있었지만 소화기 노폐물 제거와 위장, 간 기능 보강, 그리고 소화 친화적인 식이 관리를 병행해서 식물 역류와 공황 증상이 사라지셨고요. 시펩타이드는 1.22로 회복이 되셨고 당화지수는 6.2%로 당뇨 졸업, 즉 관해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후에 공복 3-4시간 유지해주시고 밤 11시 이전에는 취침해주셔야 합니다. 췌장 베타세포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깊은 수면 단계에서 회복이 됩니다. 저녁 공복 4시간과 수면 8시간, 총 12시간 이상의 장부 휴식을 확보하면 새벽 동안에 간에 무분별한 당 생성이 억제되어서 공복 혈당이 안정됩니다. 야간 공복감이 너무 심할 때는 따뜻한 물이나 우유 1컵 혹은 삶은 달걀 1개 정도의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소량 드셔보세요. 둘째, 무조건 잡곡이나 현미밥보다는 내 소화력에 맞는 한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소화력이 약한데 거친 잡곡, 생채소를 고집한다면 위 배출이 지연이 되고 대사 스트레스로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가 있어요. 소화가 약하다면 흰쌀 비중을 50에서 60% 정도 이상의 부드러운 밥에 채소는 찌거나 익혀 드시길 바랍니다. 셋째,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보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당 흡수 속도가 물리적으로 지연이 되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와 췌장의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식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골격근에 포도당 수송 통로가 열려서 췌장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지 않아도 근육이 혈중 포도당을 직접 소모합니다. 다섯째, 아침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하세요. 기상 후 1시간 이내 공복혈당을 매일 기록하셔야 합니다. 유난히 수치가 튄 날은 전날의 음식, 수면, 스트레스를 함께 메모해 주시고요. 함께 메모하시면 내 혈당을 흔드는 진짜 원인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철저히 지켜도 혈당이나 췌장 기능 회복의 한계를 느끼신다면 그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혈당 관련 대사 체계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 췌장 기능, 즉 시펩타이드 수치가 어느 단계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인슐린을 맞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막막하신 분 혹은 내 시펩타이드 수치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1644-1578로 문의 주시면 검사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할게요. 1. 당뇨병은 단순히 약물로 혈당 수치만 억누르기보다 시펩타이드 검사로 췌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약물 없이 스스로 조절하는 당뇨 졸업을, 즉 당뇨 관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2. 이를 위해 일상에서는 저녁 식사 후 취침 전까지 3-4시간 금식과 밤 11시 이전 취침을 사수하고 거꾸로 식사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3. 만약 이러한 철저한 일상 관리만으로 혈당 안정이나 췌장 기능 회복에 한계가 있다면 몸 내부 장기의 대사 자생력을 보강해주는 한약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7일간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